안녕하십니까? 무탈한 사회를 위한 현재순의 무방비 탈출 12회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유산 보고서 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 알려지지 않은 안전보건의 문제가 많은데요. 무탈방송은 앞으로 언론에 거론되었던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건들을 찾아내서 여러분과 함께 의견 나누는 시간도 자주는 못하지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사건으로 제주의료원 간호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2월 서울대학교의 산하협력단이라는 데서 연구한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유산 및 신생아 선천성 심장질환과 업무 연관성 유무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라는 제목의 최종 보고서입니다. 다들 처음 들어보시죠? 의료원이라 하면 공공의료기관인 것 같은데요.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제주의료원에 2002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재직 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모두 126명으로 32명의 간호사에서 57건의 임신이 있었고, 이 중 2009년 임신 15건 중에서 4건, 2010년에는 임신 11건 중에서 4건의 자연 유산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출생아 8명 중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발생률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제주의료원 간호사분들의 산재 인정 활동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신 의료연대 소속 제주지역지부 박현희 부지부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인터뷰를 산전화했는데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현희 부지부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제주의료원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방의료원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 다들 알고 계신데요. 전국에는 이런 의료원들이 각 시도에 한 34개 정도가 있고요. 예. 제주의료원도 2001년도까지는 그 제주 시내 중심가에 있으면서 제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의료기관이었어요. 네, 그런데 2001년도에 제주대학교에다가 병원을 시내 중심가에 소위 잘 나가던 병원을 매각을 시키고 2002년도부터 지금 현재 병원이 위치해 있는 데가 한라산 중턱이거든요. 그래서 예. 한라산 중턱으로 병원을 지금 옮겨오게 된 상황인 거죠. 네네. 그래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병원을 옮길 때부터 많은 우려하고 걱정들이 있었는데 그 한라산 중턱이라고 하면 딱 느낌이 오시다시피 지리적 접근성도 떨어지고 네. 또 환자들이 대부분 노인 환자예요. 그래서 장기 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공단에서 받는 의료비 삭감이 1년에 한 40% 정도 되면서 수입 감소로 경영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방정부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네. 그 현재 지방의료원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독립재산제라고 해가지고 네. 병원이 벌어서 병원이 너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런 기조인 거거든요. 그러면 왜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나요? 예, 그래서 이름만 공공의료기관이고 내용적으로는 그냥 거의 지원이 없이 그렇게 니네가 알아서 니네가 벌어서 살아라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공공병원임에도 죄송한데 전국에 있는 예. 의료원이 대부분 다 어렵겠네요. 대부분 다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공공병원인데 수익성 중심으로 경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고 그러니까 적자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부담을 전부 다 의료원으로 떠넘기는 현실이 된 거죠. 근데 이런 의료원들의 적자라는 게 결국은 정부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건강한 적자라고 받아 안아야 되는데 지방정부나 정부는 책임을 이렇게 떠넘기고 나몰라라 해왔던 거죠. 그런데 심각한 거는 이게 적자가 문제가인 게 아니라 이 경영 적자를 만회하는 방법을 결국은 병원에서 내온 방법이 뭐냐면 일하는 노동자의 숫자를 줄이고 심지어는 임금 체불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제주의료원도 2002년도에 이전할 때부터 이렇게 걱정돼 왔듯이 당연히 적자 구조로 갈 수밖에 없었고 지방정부나 국가에서 나몰라라고 하니까 모든 고통과 책임이 노동자한테 떠넘겨질 수밖에 없었고 임금 체불, 인력 부족으로 계속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 강도가 심해졌을 것이고 그래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라고 하는 데서 이 제주의료원 유산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2006년도에서 2008년까지 임금처분이 한 약 14억 원 정도 됐었고 2009년부터 10년도까지가 약 14억 원 정도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했었거든요. 어떤 때는 뭐 월 40만 원 정도 뭐 급여를 받고 제가 6개월 정도 이상을 견딘 적도 있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애들 뭐 학원비도 내지 못해서 학원도 못 다니게 되고 뭐 결국 제3금융권의 돈까지 뭐 빌렸어야 되는 뭐 생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연속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직률이 뭐 최고조에 달해가지고 뭐 재직 중인 간호사 한 30% 정도가 퇴사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 노동 강도는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즈음에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서 간호사들이 유산했다는 소식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유산이 또 발생했구나, 왜 이러지 하면서 그냥 가슴만 아파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좀 심각한 수준으로 인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에 병원 그 사람보이에서 당시에 병원에다가 현재 그러니까 간호사 유산율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병원에서 그 여기서 잠깐 요구를 산안보이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보장된 노사 간 안전보건 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법적으로 뭐 1년에 한 4번 정도 개최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당시에 어쨌든 그 간호사의 건강권을 생각하면서 어쨌든 유산율이 심상치가 않으니까 한번 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요구를 했었는데 병원에서는 그런 채도 하지 않은 거였죠. 그러는 와중에 그냥 뭐 놔둘 수가 없어서 노조에서 먼저 나서서 유산율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좀 심각한 상황이더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 임신한 간호사가 유산 위험성으로 병가를 받은 게 한 70% 정도, 임신한 간호사 중에 한 70% 정도가 됐고요. 실제로 유산을 한 게 2009년도에가 임신이 한 15건 정도 있었는데 4건이 완전 유산이 발생했고 2010년도에는 임신 한 11건 중에서 4건이 유산이 발생했고요. 게다가 조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10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8명 중에 4명이 선천성 신장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그때 밝혀졌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제가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더욱 심각했던 건 뭐냐면 그 유산이라는 사건이 그러니까 우리 간호사들 개별이 노동자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막 인식을 하고 당시 나 때문에 그러니까 애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 했다 막 그런 상처가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느끼는 우리가 그래서 뭐 노동조합에서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니까 이런 제조업 노동자들 열악한 환경과 집단 유산이라는 끔찍한 상황들을 좀 도민사회에 알려내고 제주도청 앞에서 160일 동안 투쟁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지방정부하고 노사가 합의점으로 찾은 게 역학조사를 의뢰하기로 했고 역학조사 기간도 지방정부하고 노사가 합의로 해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연구가 1년 동안 진행되게 된 거죠. 여러분은 지금 의료연대 제주의료원 소속 박현희 부지부장님과의 인터뷰 내용을 듣고 계십니다. 최종 보고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뭐 요약해 주시면 간단히. 아시다시피 뭐 임신과 출산에는 여러 가지 영향을 뭐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요번에 역학조사 결과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그 제주론 간호사들의 유산과 그 선천 신장 질환에 나타난 요인이 교대 근무,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가중한 업무, 스트레스, 그다음 의약품 노출 등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이게 작업 환경과 관련한 내용들이 다 유의미성을 갖는다라고 해서 제주령 간호사들은 뭐 지난 10년간 뭐 심야 노동, 야간 노동을 포함한 교대 근무, 3교대 근무를 계속 쭉 해왔고 뭐 이로 인해서 이제 건강이나 뭐 그런 면역 상태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타 병원에 비해서도 저희가 한 3배가량 부족한 인력으로 굉장히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강한 노동 강도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계속 쭉 이어져 온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더욱더 놀라운 거는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제주론 간호사들이 병원 개원 이후에 10년간 그 임산부에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노출이 금지된 의약품을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다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료 환자들의 특성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노인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알약을 그대로 삼킬 수 없는 환자라 저희가 이렇게 가루약으로 분쇄를 해서 약을 먹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작업을 약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병동에서 간호사들이 했는데 보호장구 하나도 없이 간호사들이 바닥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방망이로 이렇게 두들기는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간호사는 이렇게 분실 도중에 약 냄새만 맡아도 무슨 약인지 알아챌 정도로 굉장히 수년간 굉장히 수없이 반복되었던 작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데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런 분해 작업 우리나라에서 70년대 정도나 가능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약품 중에 임산부한테 사용 또는 노출이 금지된 약품이 한 54종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 약품들이 직접적으로 유산하고 선천성 심장질환, 선천성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약품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FDA에서도 금기 약품으로 이제 X등급이라고 해서 가장 금기시하는 약품으로 해서 등록된 약품들인데 그런 약품들의 아무 보호장구 없이 저희가 10년 동안 그거를 직접 빠으면서 코하고 입으로 이렇게 흡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 소름이 돋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심각한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 건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약물 분쇄 작업은 넘어갔지만 간호 인력 같은 경우에는 2009년, 2010년 그 집단 유산을 일으킨 당시의 인력보다 전혀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집단 유산이 끝난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2009년, 2010년대만 일어났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산재 신청을 하고 지금 그 인력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투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후에 좀 계획은 이제 지금 산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근무 조건이나 작업 조건을 계속해서 이 의료원대에서 제주 지역 지부에서 계속 요구를 하실 거로 예상을 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좀 잡혀 있는 게 있나요? 계획이? 일단 산재 신청을 하면서 산재 싸움들 계속 진행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 제주령 간호사의 집단 유산과 그 선천성 심장 질환의 출생이 단지 제주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병원 사업장, 교대 사업장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들을 계속 앞으로도 알려내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끝까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쌓아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요 북부 요 주변에도 서울의료원이라고 있어요. 서울 의료원도 똑같은 거죠, 제주 의료원이랑. 그렇죠. 그렇죠. 부장님 말씀대로 이게 제주 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좀 알려지고 같이 이렇게 연대하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의료원도 지금 어떤지 이렇게 조사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아직 드러나진 않고요. 다들 이제 아마 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좀 많고요. 아마 이걸 계기로 좀 문제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아마 어느 사업장이건 이런 문제들은 묻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주령 간호사들의 집단 유산과 선천성 심장 질환 신생아의 출생이 단지 개인의 문제로 덮고 아파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 문제들 우리들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노동 조건과 노동 환경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투쟁했기 때문에 역학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건강해야 되는 병원 사업장에서 가장 아프게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 병원 노동자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병원 사업장에서 이런 또 아픔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열악한 병원 사업장의 근무 환경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노동자들이 연대하고 단결해서 싸워나가지 않으면 우리 노동 환경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제주령 간호사들의 집단 유산과 관련한 싸움도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이런 싸움에 여러분들도 끝까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대해 주시고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앞으로도 요새는 SNS나 인터넷이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요. 같이 할 수 있는 거 좀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소개시켜 주시면요. 다시 한번 광고 형식으로 방송에도 다시 한번 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 박현희 부지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보셨는지요? 전국에 30군데가 넘는 공공의료기관, 이름만 공공의료기관이네요. 들어보니까
이 의료원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분들의 이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무탈한 사회를 위한 현재순의 모방비 탈출 12회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유산보고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 많은 관심과 이후 의료연대에서 진행하는 간호사분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사업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노동자 건강과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 일과 건강이 함께합니다.